안녕하세요. 대치동 박기효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변준한 선생님입니다. 자, 변준환 선생님, 네, 25학년도 내년도죠. 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교과 전형, 그렇죠. 내신 잘하는 모범생들이죠. 네, 이 친구들에 있어서 좀 불리함이 생긴 것 같은데.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동시에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아,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뭐 비율이 좀 다른 거죠? 네, 네, 네.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비율이 완전히 다른데요. 네, 그렇죠. 서울과 수도권이 굉장히 적고, 그렇죠. 그리고 비수도권이 엄청나게 많죠. 네, 네. 기본적으로 비수도권은 50% 이상, 61.5%를 선발하고요. 서울과 수도권 합해서 20.9%인데 사실상 서울 소재 15개 대학 중에서 서울대는 선발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대까지 딱 자르면 네, 한 10%에서 11%로 매우 네, 작죠. 네. 2024학년도 기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11.1% 정도의 모집 인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선발 인원이 수도권은 줄어들고 있죠? 기본적으로 대학,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고교 내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잘 믿을 수가 없죠, 그죠? 믿을 네, 수가 없습니다. 네. 교과 전형의 특성상 음,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성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네, 내신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선발 인원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솔직히 딱 말해서 네, 우리 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위 서울에 있는 서울대 빼고 네, 14개 대학, 네, 네. 상위 14개 대학에 교과 전형을 합격하려면 내신이 몇 등급까지 되죠? 음, 1등급은 당연히 합격할 거고. 네, 그리고 2등급은요? 네. 2등급도 2등급에 사실은 음. 상위 퍼센테이지의 학생들, 그러니까 결국 10%의 학생들한테만 의미가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에서 보통 한 반에 인원수가 요즘 한 25명 있어요. 그렇죠. 그럼 1등이면 야, 뭐 고대 가죠. 2등이면요. 음, 경희대 가죠. 네. 3등이면요. 카톨릭대 가나요? 네, 숭실대나 가톨릭대쯤. 숭실대나 네, 카톨릭대를 가는 네, 거죠. 자, 그래서 반에서 2등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상위 14개 대학에 가능하죠. 네, 지금 상황이.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의 이제 문이 굉장히 좁아지는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네, 네, 이런 학생들이 상위 14개 대학을 준비한다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내신만 잘했다고 한다면 음. 이제 현재 고 2학년 학생한테 가장 큰 키포인트는 수능이 필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강화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점점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야, 그럼 내신도 잘해야 되는데, 야, 최소한 수능은 이 정도 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내신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이게 수능 최저가 딱 있는 대학은 내신 점수대가 좀 떨어지고, 그죠? 그렇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내신 점수 팍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내신 점수 확 올라갔던 그 한양대, 뭐 1.0, 1.1 이때 합격했잖아요. 네네네. 요거 수능 최저 내년부터 만들어진단 말이야. 네. 연세대도 그렇고. 네. 그러면 점수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게. 내려가겠네요. 네. 대신에 이제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네. 수능 최저 미적용 대학이 올해 2024학년도 5개에서 내년은 연대하고 한양대가 제외되니까 3개밖에 남지 않는 거죠. 오,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건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70에 서류 30을 반영하고 면접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대는 교과 80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른데요. 이대는 여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죠. 네. 일단 빼놓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네. 따라서 건대, 동국대 이 2개 남은 대학이 사실은 내신 커트라인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건국대와 동국대는 내신 커트라인이 1.5였다면 1.4, 1.3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야, 이제 그러면 이제 대부분 수능 체제를 적용하겠네요. 네, 네, 네.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수능 최저를 적용해서 내년에는
주요 대학 중에서는 수능 최저 미적용 대학이 건대, 동국대, 이화여대 이렇게 세 개 대학밖에 남지 않고 올해까지 적용되던 연대, 한양대가 제외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 내신만 줘 파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변화된 연대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는 면접 전형이 1, 2단계 중에서 2단계 면접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수능 최저가 생기면서 교과 100 전형으로 바뀌면서 면접이 폐지됩니다. 그럼 납치 전형이 되나요? 그렇죠. 야, 이거 수능 잘 치면 면접장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수능 잘 쳤는데 수능 최저 통과했으니까 끌려가겠네. 네, 박 교수님 너무 잘 본 건데요. 이건 연대가 사실상 서울대 갈 애들을 우리가 납치. 우리가 뺏어 보겠다 이런 의도로 만든 것 같습니다. 스마트합니다. 네. 항상 입시 전형은 연대가 스마트합니다. 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100에서 정성평가 10을 조금 반영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교과 전형이면 교과 정량 평가만 봐야 되는데 왜 정성 평가를 또 보죠? 희한한 학교죠. 네. 최근에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점점 교과 전형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신을 완벽하게 믿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학생 선발권의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생각이 대학 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로부터 옥죄던 곳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겠다. 그렇죠. 대학 자율성을 확보하겠다. 네. 그런 기조에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유리한 학생들은 있을까요? 네. 유리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최근 고3 재학생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교과 전형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지원 자격을 축소하고 있는데요. 졸업 시기를 점점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만 지원 가능하고 졸업생의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올해부터 변화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뭐 재학생들 대박이네. 네, 그러니까 고려대는 교과 전형은 재수생도 안 되는 거죠. 네,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까지만 가능하고요. 네. 한국 외대도 재수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걸로 2023년부터 변화했습니다. 그럼 지원 제한 없는 학교도 있겠네요. 네. 뭐 삼수 사수생도 되나요? 지원 제한이 없는 주요 학교 중에서는 건대, 동국대,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고3만 되는 데는 고3만 되는 데는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재수생까지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재수생까지 되는데 홍익대만 삼수생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특이한 대학이 두 대학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건대와 동국대죠. 네. 건대와 동국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 기준이 수능 최저죠. 네, 수능 최저가 없죠. 네. 없는 데다가 지원 제한도 없어요. 오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떨어졌는데 올해 또 지원했을 때 합격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커트라인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자신의 경쟁력은 오히려 낮아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원 제한은 없지만 내신이 높은 학생들만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도 어떻게 반영될까요? 네. 14개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모두 반영하게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 하면 A, B, C 뭐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해서 2024학년도 올해부터 전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A 맞아야 되겠네. 네. 그리고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평가로만 활용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이게 우리 합격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합격률이 높아요? 낮아요?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매우 협소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1, 2등만 지원해서 결국은 붙느냐 떨어지느냐의 문제고 또 하나는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한 대학이 아니라 여러 대학을 붙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일반고 전형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특목고가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반에서 1, 2등 네. 이런 친구들의 상위권 대학 탈환전
네. 되겠죠? 네. 네. 특히 대학 지원하는 대학별로 교과 산출 방식이 모두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대학에 유리하다고 다른 대학에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매우 소수점 단위로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형 계획을 정확히 읽어보시고 내신 산출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잘 해줍니다. 이건 뭐 그렇죠. 이제 정량적으로 딱딱딱 계산이 돼서 나오니까 네. 학교 선생님들한테 부탁하면 다 잘 해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교과 전형 찾기 위해서 컨설팅 받는 건 좀 돈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성 평가가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되니까 네. 정성 평가에서 보통 우리 생각하면 세특이잖아요. 그렇죠. 세특이죠. 음. 네. 결국은 한양대를 기본으로 볼 때 한양대가 올해 교과 100에서 내년에 교과 90 그리고 정성평가 10으로 변화시키면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데요. 키포인트는 결국 교과 정성평가 10과 수능 최저죠. 그렇죠. 수능 네. 최저. 네. 네. 이 정성평가라는 게 과연 뭘까 했을 때 결국은 세특이거든요. 뭐 그것도 있잖아요. 봉사. 네. 그렇지만 이 자동봉진 중에서 네. 봉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간을 채우게 되면 거의 다 학생들은 기본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요즘 이제 세특 위주로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정성평가 실시대학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한양대 등으로 주요 대학이 거의 다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되겠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하고 전문교과를 대상으로 했던 정성평가를 전체 과목으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전체 과목에 대한 세특 기록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과목이 없어야 되겠네. 네. 결국 2025학년도 교과 전형의 핵심 트라이앵글을 모두 잘해야 된다. 자, 트라이앵글 첫 번째 앵글, 교과, 두 번째, 수능, 세 번째. 세특. 와. 자, 가장 우수한 학생들, 성실한 학생들을 뽑겠다. 네. 이렇게 전략이네요. 네. 자, 이제 지금까지 고2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25학년도 교과 전형의 변화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고2 힘내자! 힘내자!